자, 다음 내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수정해 보는 걸로 하고, 자, 요 파일은 프로젝트 닫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를 열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자, 6번 폴더에 가시면 속도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속도 조절. 파트 2 06번 폴더 안에 속도 조절입니다. 자, 속도 조절을 열어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4개의 로켓이 똑같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 우주선 1, 2, 3, 4가 있는데 이거 4를 다 선택하셔서 지금 옵션이 열려 있죠. 옵션을 닫고 싶으면 U 누르시면 옵션이 다 닫혀요. 네, 다시 U를 누르시면 내가 키프레임 찍어 놓은 옵션만 다시 다 열립니다. 키프레임을 찍지 않은 옵션은 안 열려요. 키프레임 찍은 것만 옵션이 다시 열리니까, 자, 우주선 1, 2, 3, 4를 내가 작업을 마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옵션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자, U로 해서 U 눌러서 이렇게 옵션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 거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혹은 작업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선택해서 U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옵션이 다시 열리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로켓은 그냥 일반 키프레임으로 그냥 놔둘 거고, 자, 2번 키프레임에다가 우주선 2번 앞에 있는 키프레임 있죠.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자,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키프레임에서. 그러면 키프레임 도우미, 여기 책에서는 이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키프레임 도우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천히 나가기가 있어요. 천천히 나가기라고 하는 건 출발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출발하는 키프레임에다가 하는 게 이제 천천히 나가기라고 하는 건데, 자, 나가기, 천천히 나가기, 뭐 단축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이제 다 구분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는 여기 키프레임 도우미를 열어서 천천히 나가기로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우주선 2번의 첫 번째 키프레임은 키프레임 도우미로 천천히 나가기. 그러면 키프레임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재생을 해보시면 얘가 속도가 느립니다. 천천히 나가요. 다른 우주선보다 천천히 출발을 하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천천히 보고 싶으시면 재생 헤드를 옆으로 이렇게 쭉 당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이 키프레임 간격이,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간격으로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점점점점점점 있는데 여기는 키프레임 간격이 좁네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사이에 갈 수 있는 그 이동하는 양을 얘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과 한 프레임 사이에 조금 움직인다, 느리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쪽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사이 간격이 크네요. 그럼 얘는 빠르게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다른 것보다 천천히 출발을 하죠. 아까 키프레임 도우미 안에서 천천히 나가기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실제로 천천히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도착하는 거는 똑같아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속도가 빨라져서 도착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속도가 천천히 점점점 빨라지는 거죠. 전 그대로 따라했는데 이번 출발하지 않아요. 2번이 출발하지 않는다고요? 키프레임을 지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래요? 없어요, 디프레임이. 컨트롤 Z로 누르시면 돼요. 아니, 아 여기 이거 지금 50%로 돼 있잖아요. 100%로 아니 맞추기로. 아까 여기 키프레임을 지워보시면 제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우클릭해서 자 그리고 우주선 3번은요. 자 우주선 3번은 키프레임이 여기에 있고 끝에 하나 찍혀 있죠. 두 개가 찍혀 있는데 두 번째 이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우클릭하시면 키프레임 도우미가 나오고 키프레임 도우미에서 천천히 들어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천천히 나가기, 천천히 들어오기. 화살표 방향이 반대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는 처음에 빨리 치고 나가요. 그쵸? 속도가 빠르죠, 처음에. 그리고 도착할 때쯤에 천천히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도착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다가 천천히 느려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재생헤드를 굴려보시면 확실히 세 번째 우주선은 빠르게 출발했다가 느려집니다. 도착은 똑같이 해요. 자, 4번 우주선은 자, 둘 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키프레임을 두 개 다 이렇게 빈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Shift 누르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보통 키프레임을 찍을 때 자, 키프레임 도우미로 들어가서 여기서 천천히 나가기냐, 천천히 들어오기냐, 천천히 나오며 들어오기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찍냐면 얘를 조금 속도를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키프레임 선택해 놓고 F9 누릅니다. F9 누르시면 돼요. F9예요. 그러면 얘는 천천히 나오고 들어가고인데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점에서는 천천히 나오고가 되는 거고, 이제 도착을 하는 점에서는 천천히 들어오고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있는 점이라면 천천히 들어오면서 천천히 나가는 것까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처럼 우리가 천천히 나가고 천천히 들어오고 이 키프레임을 구분해서 쓰기는 조금 어려워요. 시간도 더 걸리고. 차라리 그냥 F9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천천히 나오고 들어오고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키프레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키프레임의 모양을 바꾸고 싶다, 좀 그래프를 좀 완만하게 바꾸고 싶다,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F9 누르시면 키프레임은 다 그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4번은 둘 다가 적용이 된 거예요.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도착해요. 자, 얘를 플레이 버튼 누르면 조금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천천히 키프레임 가는 걸 보시면, 자, 나갈 때 얘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속도는 점점점 빨라집니다. 자, 요 가운데쯤 올 때쯤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도착할 때쯤 속도가 줄어야 되니까 얘는 여기에서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결국엔 똑같이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이동 경로를 보시면 아시겠죠?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중간쯤에 빨라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들어오는 거. 점 찍힌 것만 봐도 이제 좀 아시겠죠? 자, 여기는 촘촘하고 여기는 띄엄띄엄 있고 여기는 다시 촘촘하고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주선 첫 번째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주선 첫 번째 거 클릭을 해보시면 얘는 간격이 일정해요. 똑같은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찍어보시면 우주선 두 번째 거 처음에 속도가 촘촘하니까 느리고 여기서는 끝까지 빠르죠. 자, 세 번째 클릭해 보시면 처음에 속도가 빠르고 나중에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자, 4번은 양쪽이 다 이렇게 앞에서도 느리고 뒤에서도 느리고 중간에서 빠르게 가는. 그래서 이 우주선이 가는 속도가 다 다르죠. 제일 위에 있는 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거고요. 자, 2번, 3번, 4번은 다 이 뭔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만 해놔도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동을 주고 싶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F9만 눌러주셔도 조금 동작이 자연스러워져요. 뭐 나는 이것저것 뭐 그래프 바꾸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러시면 F9만 누르세요. 키프레임 다 선택해서 F9만 누르셔도 동작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프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 우주선 첫 번째 위치를 클릭하시고, 자, 이 위치를 클릭하셔야 돼요. 초시계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치라고 써 있는 부분, 이 부분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시고 여기 그래프 편집기가 있어요. 그래프 편집기. 요거 눌러보세요. 요거. 얘가 이제 그래프 편집기거든요. 자, 첫 번째 우주선을 위치 부분을 클릭하고 그래프 편집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 얘가 지금 뭐 움직이는 값 그래프 요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그래프의 종류를 이렇게 눈 표시 옆에 있는 요 표시 있죠? 여기에서 값 그래프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속도 그래프 편집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값 그래프로 되어 있으면 속도 그래프로 바꿔주세요. 자, 속도 그래프로 편집. 이렇게 보시면 속도가 지금 자, 속도가 이렇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주선 2번의 위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주선 2번의 위치.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뭐 여기가 속도가 0이고요.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초반에는 속도가 좀 느리게 시작을 하죠. 근데 결국엔 도착할 때쯤에 속도가 엄청 빠른 겁니다. 자, 3번 우주선의 위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얘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네요. 처음에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도착할 때쯤에 점점 줄어서 0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빠르고 나중에 느리다는 거죠. 자, 높낮이만 보시면 돼요. 자, 우주선 4번의 위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빨라지다가 중간쯤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또 느려지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 뭐 보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에서 좀 속도를 내 나름대로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에 사각형으로 점이 찍혀 있고요. 여기에도 사각형으로 점이 찍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요 사각형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사각형 부분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대가 나와요.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당기시면, 자, 위아래로는 조절하지 마시고 옆으로만 이렇게 쭉 당기시면, 자, 속도 그래프가, 자, 여기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여기서 빨라져요. 제일 꼭대기에서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0초부터 1초까지인데, 자, 처음에는 계속 속도가 느리다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얘를 조금 앞으로 쭉 당기시고, 이번에는 뒤에 있는 키프레임에서 노란색 조절, 이 속도 조절하는 바를 앞으로 쭉 당겨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처음에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지죠. 그리고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위치가 여기, 처음에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당기시면, 자, 이렇게 완전히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속도가 확 빨라졌다가 천천히 느려지는. 그러면 이제 얘를 그래프를 바꿨으니까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죠, 처음에. 근데 도착하는 속도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끝부분에서 엄청 속도가 느려져요. 이렇게. 자, 이거를 바꾸시려면 다시 이렇게 쭉 당기시면 됩니다. 쭉 당기고 얘는 줄이고, 자, 더 당기고 얘는 줄이고, 얘는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하면, 자, 극단적으로 도착할 때쯤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당기시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처음에 출발이 엄청 느린데 갑자기 확 빨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속 100으로 가진 않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0부터 시작해서 이게 엑셀을 밟으면 천천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빨라지시는 분도, 뭐 제로배 뭐한 1초 찍으시는 분도 좀 있긴 하세요. 운전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운전하시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 뭐 제로백이 1초다 그러면 초반에 엄청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죠. 천천히 계속 꾸준하게 속도가 증가하다가 집에 도착할 때쯤에 엄청 속도가 빠른 경우가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를 움직일 때 일정한 속도로 처음부터 계속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확 빨라졌다가 도착할 때쯤 천천히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조절하시면, 자, 그걸 이제 그래프로 조절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다 좀 이렇게 당겨주면 비슷하게. 그럼 이런 그래프면, 자, 천천히 출발했다가 중간에 빠른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죠? 천천히 출발하고 도착할 때쯤 천천히 멈추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조절할 수 있으면 모션이 좀 더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그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만질 수 있으시면 굉장히 모션은 좀 자연스럽게, 진짜 얘가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속도 그래프를 봤고요. 자, 이거는 저장을 하시고, 아까 그
이렇게 뿅뿅뿅 튀어나오는 걸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프로젝트는 저장을 하시고 닫으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거 여는 거니까 최근 사용한 파일에서 중심점, 최근 사용한 파일에 이제 중심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최근에 사용하셨으니까 요거 바로 여시면 돼요. 최근 사용한 파일에서 중심점. 자, 아까 복사해서 이제 여러 개 그 PNG 위치를 찍은 거는 좀 지워 볼게요. 제 맨 처음부터 이렇게 커지는 얘만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만지시려면 어떻게 하고 들어가시면 되냐면, 자, 여기 키프레임 찍은 거 있죠? 여기 키프레임 찍은 거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F9를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F9 키프레임 다 선택해서 F9. 근데 혹시나 몰라서 요거를 요렇게 바꿨는데 모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 키프레임으로 돌리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원래 키프레임으로 돌아옵니다. 자, 키프레임을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F9 누르시면 키프레임은 모양이 바뀌어요. 들어오고 나오고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렇게 해놨더니 모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원래 키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키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원래 키프레임대로 돌아갑니다. 자, F9를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프 편집기로. 그래프 편집기로 가서 이 그래프를 뭐 속도로 되어 있네요. 속도 그래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가 지금 너무 좁아요. 그러면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확대가 돼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좀 더 확대 안 되네. 이게 최대로 확대한 거네요. 여기에서 그래프를 만지시면 돼요. 얘가 어떻게 튀어나오고 싶으신지. 자, 처음부터 확 커졌다가 점점점 줄어들게 할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왔다가 갑자기 확 커지게 할 건지. 자, 그거는 그래프를 만지는 내가 이제 생각하는 동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처음에 확 커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속도가 제일 빠른 점을 처음 위치로 이쪽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려면 이 점에서 이 조절점을 왼쪽으로 당겨 주시면, 자, 아까는 완만하게 이렇게 커졌던 게, 자, 제일 속도가 빠른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확 커졌다가 조금씩 커지면서 딱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얘는 조금 제가 간격을 좀 벌려놓고 할게요. 천천히 되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처음부터 확 커졌다가 천천히 나머지 크기가 다 커지는 상태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확 커지고 천천히 최고 크기로 점점 이렇게, 자, 확 커졌다가 점점 조금씩 커지는 이런 동작이 될 거고요. 내가 의도한 게 이런 거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만지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처음에 자, 이렇게 놓고, 자, 처음에는 속도가 커지는 속도가 느려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얘가 천천히 커지다가 갑자기 확 커지죠. 자, 이렇게. 자,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커지다가 갑자기 확 하고 커집니다. 어느 순간. 자, 그래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 모션이 약간 좀 달라져요. 네, 저 같으면 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확 커지고 짠 이렇게 자연스럽게 멈추도록 크기가. 동작이 약간 다릅니다. 자,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해놓은 동작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럼 그래프를 새로 만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프 편집기에서 나가신 다음에 자, 요 키프레임 다 선택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클릭하시면 자, 그래프 방금 했던 그래프 이렇게 곡선으로 된 그래프가 사라지고 일정한 속도로 커지는 걸로 바뀝니다. 다시. 자,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커져요. 자, 그런데 다시 얘를 다시 설정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F9만 눌러도 얘는 자, 맨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손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자, 그래프를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 이렇게 그래프를 만져서 얘를 크기를 조절하시면 커지는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얘를 여러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되겠죠. 자, 얘는 일정한 속도로 커지는 거고, 얘는 자, 동작을 조금 바꾼 거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여서 그냥 동선 지금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고 얘가 클릭이 됐죠. 얘를 옆으로 중시키면 위치 비율을 클릭하고 완만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많은 차이가 안 나고 있는데 정 클릭하시고 아무거나 이거를 극단적으로 그거 위치는 바꾸시면 위치를 바꾸시면 키프레임을 얘를 이제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프의 모양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리다가 그래프 편집하실 때 이 노란색 조절점을 움직이시면 되는데
자, 이 노란색 점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키시면 키프레임 자체가 옆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키프레임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속도가 아예 달라지니까 만약에 키프레임을 요대로 놓고 하고 싶다 그러시면 키프레임의 이 키프레임 위치는 바꾸시면은 키프레임 자체 이제 속도가 전체 속도가 달라져 버리니까 키프레임을 움직이지 않고 요 노란색 조절 바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키프레임 간격을 내가 조절을 해 놓은 게 맞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키프레임 간격이 또 틀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두고 요 노란색 움직일 수 있는 바만 위아래로는 움직이는 건 뭐 괜찮거든요. 그래프 모양도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더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자, 이 점 자체를 잡고 당기거나 혹은 늘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키프레임 자체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만 이렇게 바꾸셔라. 이렇게. 자, 어느 쪽에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거냐, 앞쪽에 빠르게 할 거냐, 뒤쪽에 빠르게 할 거냐에 따라서 위치만, 요 끝점의 위치만 앞으로 당겨줄 건지 뒤로 당겨줄 건지 요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완만하게 할 건지 아니면 뾰족하게 더 속도를 완전히 차이 나게 할 건지, 자, 요 길이로 이렇게 그 정도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완만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뾰족하게 속도를 확 차이 나게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차이를 두는 거죠. 자,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자, 7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닫으시고요. 저장하고 닫으시고, 자, 프로젝트를 열어서 7번 보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아까 그 경로를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경로를 수정하는 걸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보관법이라고 이제 따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경로를 수정하는 겁니다. 자, 이 공을 요 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뭐 물론 이제 이런 이어지는 부분에 안 보이게 하는 것까지 하려면 이제 저희가 그 마스크 기능을 조금 알아야 되고, 일단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 공이 아니라 물방울인가요? 아무튼 자, 요 물방울이 이렇게 이 관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물방울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물방울을 선택하시고 클릭 P. 그럼 위치가 나오겠죠? 자, 재생헤드는 0초에다 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키프레임 초시계를 누르시면 재생헤드 위치에서 처음 그 위치가 키프레임이 찍히거든요. 만약에 재생헤드를 이렇게 중간쯤에다 두고 키프레임 시작을 하시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0초에서부터 1초까지는 아무런 동작이 없이 그 다음 동작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키프레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언제 시작하느냐는 키프레임을 0초에다가 찍어 놓고 이 레이어를 밀어서 조절합니다. 자, 0초부터 나올 거냐 아니면 1초에 나올 거냐, 이렇게 키프레임은 일단 0초를 기준으로 해서 다 찍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를 이렇게 밀어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키프레임이 시작할 건지를 전체 그 시간에서 몇 초부터 이 키프레임이 시작할 건지는 이 레이어를 이렇게 밀어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키프레임은 0초부터 그냥 시작하게 찍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시. 자, 재생 헤드는 0초에 두시고 위치 키프레임 추가. 키프레임 눌러주시고요. 자, 처음 위치는 자, 얘 위치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키프레임 추가하시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조금 이동시킨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동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또 조금 이동시키고 그 다음으로 이동 자, 또 시간 이동시키고 다음으로 이동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뭐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경로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얘는 지금 직선 형태로만 움직이거든요. 딱딱딱딱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보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키프레임을 찍을 때요,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일까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뭐 키프레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통 키프레임 찍을 때 일정한 시간 나 나름대로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단 다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비슷하게 만들려면 이 키프레임 간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키프레임 간격으로 속도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키프레임 처음에 찍을 때는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찍고 나서 나중에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 조금 편해요. 처음부터 요 사이 간격까지 생각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얘가 이동해야 되는 경로를 속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키프레임을 먼저 다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는 키프레임 간격으로 조절만 하면 되니까, 자, 일단 일정한 간격으로 얘가 이동해야 되는 코스를 먼저 이렇게 쭉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일정한 간격으로, 뭐 일정한 간격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딱 옆으로만 움직이고 혹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면 딱 옆 좌우로만 혹은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경로를 다 찍었거든요. 자,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찍었기 때문에 거리가 얘는 먼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거고 여기는 좀 느리게 움직일 거고, 자, 속도가 좀 다를 거거든요. 쭉 한번 보시고, 자, 보시면 속도가 내가 찍은 구간에 따라서 다 속도가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려면 자, 이 키프레임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가 지금 자, 여기 처음 출발할 때 속도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속도가 빠른 부분 있죠? 빠른 부분은 키프레임 간격을 자, 여기가 지금 요 사이 간격이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좀 늘려주세요. 키프레임 간격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얘가 조금 계속 빠르네요. 그러면 더 이렇게 간격을 벌려주시면 되고요. 더 늘릴 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앞에 있는 키프레임들을 조금씩 더 앞으로 당겨줘서 자, 이렇게 사이 간격을 더 조금 벌리고 좁히고 할 수 있도록 자, 일정한 사이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봐요. 어느 부분이 속도가 빠른 것 같은지. 자, 이 부분에서 속도가 빠르네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사이 간격을 또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보이도록 사이 간격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키프레임을 간격을 하나씩 조절하셔도 되는데, 여기 요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 뒤에는 다 맞춰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사이 간격을, 이 뒤에 거는 다 맞춰놨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 부분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속도가 모든 구간에서 일정하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동을 전체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키프레임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Alt를 누르고 맨 끝에 있는 키프레임 있죠? 걔를 이동시키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모든 키프레임이 비율을 유지한 채로 간격이 붙어요. 맨 끝에 있는 점을 Alt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자, 그냥 Alt 안 누르고 움직이시면 키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다 이동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Alt를 누르고 당기시면, Alt를 누르고 당기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비율을 유지한 채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키프레임 간격이. 그래서 속도를 맞춰놓은 거를 전체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혹은 느리게 하고 싶다 조절하는 건 이렇게 Alt를 누르고 사이 간격 비율을 유지한 채로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을 똑같이 해줄 수가 있고요.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좀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쭉 당겨서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얘가 관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자, 이 경로를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네모 칸이 다 꽉 차 있으니까 이렇게 경로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펜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잠깐만요. 자, 위치를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키프레임이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여서 이 경로를 하나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이거든요. 자, 그게 아니라 그냥 물방울 레이어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위치를 클릭하는 거 말고요, 물방울 레이어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경로가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다 빈 사각형으로 나와요. 요럴 때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딱 이 점만 꽉 채워진 상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경로를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점만. 그리고 요 점을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펜 도구를 클릭하셔서 클릭해주면 동글동글하게 돼요. 자, 만약에 얘를 끝부분만 살짝 동글동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도구로 본 다음에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둥글게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줄여 주시고요. Alt를 누르시면 이제 한쪽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Alt를 떼시면 양쪽이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동글동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가까운 곳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동그랗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조절해요. 이렇게 가고,
자, 이 부분을 요렇게 당겨주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점을 선택해서 양쪽으로 야, 찍어서 다시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 늘려주시면 약간 동글동글하게 끝부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조금 더 조절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끝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둥글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지게가 아니라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자,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면 더 확대하셔도 돼요. 200%로 확대하시고 보시면 좀 더. 자, 이 화면 움직이시려면 이 손바닥 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점을 선택해서 동글동글하게 하는 거. 자, Alt를 눌렀다 떼시면 양쪽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씩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조금만 줘야겠네. 끝부분 동그랗게 만드는 거. 그리고 자, 이쪽 부분, 자, 이쪽 이동해서 여기도 각진 상태가 아니라 여기도 살짝 끝부분을 둥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3개의 점이 아니라 2개의 점이 있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자, 점을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한 다음에 얘를 동글게 만들고 위치를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살짝, 그리고 둥글게 만드는 요 조절점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Alt. 자, 3개의 점이 있는 것보다는 2개의 점이 있는 게 동그랗게 만드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동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키프레임 하나를 추가를 해서.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동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서, 자, 둥글둥글하게 만든 다음에 선택 도구로 얘 위치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동그랗게 만드는 도구 조절점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요거 하나만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꺾이는 부분에서는 점 3개를 가지고 조절하려면 조금 힘들고요. 점 2개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에다가 두시고, 이거 이 둥글게 하는 조절점 조절하실 때, 자,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쪽만 늘어나고 한쪽만 줄어들죠. 이럴 때 Alt를 살짝 눌렀다 떼시면 양쪽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요 점도, 요 점은 없네요. 한쪽만 조절, 2개의 점이 있으면 한쪽만 조절하셔도 곡선은 돼요. 그리고 위치 바꿀 때 이렇게 가서 요 점에서, 요 점은 둥글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없고 여기만 있거든요. 그럼 얘도 이렇게 조절하시는데 한쪽만 움직인다 그러면 Alt를 살짝 눌렀다 떼세요. 그럼 양쪽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양쪽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죠. 그럼 방향 맞춰서 이렇게 둥글게 만드시면 돼요. 네. 핸드부가 일러스트든 포토샵이든 어디든 어렵습니다. 여기 하시고 자,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레이어를 어디든 간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레이어만 보여지게끔 소스 모니터로 바뀌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뭐 물방울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물방울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닫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X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작업하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확대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대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클릭하려면 좀 느리잖아요. 여기 이제 조절하는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이렇게 당기시면 얘는 확대 축소가 돼요. 타임라인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여기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여기도 여기서 클릭 한번 하고 확대 축소하시면 확대 축소가 이렇게 되거든요. 화면 움직일 때만 손바닥 요거 모양 사용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보시고 여기서 조절점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이렇게 조절하시는데 한쪽만 움직이면 Alt를 살짝 눌렀다 떼시면 양쪽이 같이 이렇게 여기도 조절하시는 위치를 올리시면 되고, 조절하시는데
펜도구로 경로를 미리 그리고 이동시킬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고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쉽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배울게요. 검증을 받고 하시라고요. 곡선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맞춰주시면 얘는 움직이는 건 조금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펜도구는 어디나 조금 얘가 어렵긴 합니다. 자, 프로젝트 닫기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자, 요거 한번 이거 안 했겠죠? 이거 안 했어. 네. 자, 기초만 했고 기본 위치 모션 예제를 안 했거든요. 자, 요 경로로, 아이고, 이 경로로 가셔서, 자, 애프터 이펙트 02번 기본 위치 모션 예제에서 포지션 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 여시면 화면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 정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고정된 내용 자꾸 오른쪽에 뭐 속성 막 이런 게 미리 보기 이런 게 뜨죠. 자꾸 왜 자꾸 그게 뜨는지 쓸데없이 나는 필요 없는데 자꾸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포지션 예제가 되어 있는데 얘가 여시면 뭐 변환해야 된다라고 뜨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뭐 마지막으로 저장한 이후 파일 3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화면이 이렇게 이거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 프로도 작업해 보셨지만, 내가 프리미어 프로 작업하다가 내가 작업한 파일들을, 원본 파일을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이름을 바꾸거나 그러면, 자, 프리미어 프로로 왔는데 링크가 깨졌습니다 하면서 화면에서 안 보일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애프터 이펙트도 똑같아요.
자, 원본 파일이 위치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TV에서 자주 보던 그 화면 있죠? 이제 화면 조정 시간 해가지고 띠 하면서 이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파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혹은 위치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름이 바뀌었거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다시 주면 되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차 맨 위에 있는 경찰차를 클릭을 해보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푸티지 바꾸기 파일까지 한번 들어가서 클릭을 해볼게요. 자, 푸티지 바꾸기 파일 이렇게. 자, 파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푸티지 다시 불러오기를 해도 파일이 없어져 가지고 얘가 이제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푸티지 바꾸기 파일 하시고 D 드라이브 내 이름 폴더에 영상 편집, 애프터 이펙트, 아까 우리가 갔던 기본 위치 모션 예제 폴더 안에 소스 폴더로 들어가시면 경찰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위치로 찾아가시면 돼요. 요 앞에 경로는 약간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 폴더에 들어와서 2번 기본 위치 모션 예제 폴더에 소스 폴더에 들어가시면 경찰차가 있어요. 자, 이 경찰차를 클릭하시고 가져오기였나? 네,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경찰차 클릭하시고 가져오기. 그러면 자, 나머지 두 개의 누락된 항목도 추가로 발견이 됐대요. 그 아까 같은 폴더에 있었잖아요. 확인 누르시면 나머지 애들도 짠 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네, 모든 파일이 다시 다 연결이 됐어요. 아까는 경로가 달라져 가지고 얘가 안 보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이 위치가 바뀐 상태라면 방금처럼 하나만 위치를 제대로 찾아줘도 나머지 애들도 다 경로가 완성이 돼서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했던 식으로 이 경찰차를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물방울을 이동할 때는 저희가 얘를 직접 위치에 키프레임을 찍어서 얘를 이동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속도가 다 달라요. 아무리 키프레임 간격을 생각해서 찍더라도 얘가 속도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움직이게 할 때 아까처럼 위치를 내가 키프레임 찍는 형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얘를 경로를 미리 정해놓고 그려놓고 그 경로에다가 얘를 올려놓으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뭐 경찰차가 아니라 이 맨 앞에 있는 핑크색 차 있죠? 이 핑크색 차를 클릭하시고 이 핑크색 차가 이제 1번 레이어거든요. 1번 레이어. 자, 분홍색 차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맨 앞에 있는 핑크색 차를 클릭하시면 1번 레이어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 1번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경로를 그리는데 경로를 어떻게 그릴 거냐? 펜도구로 그릴 거예요. 자, 이 펜도구는요. 펜도구도 마찬가지고 사각형 도구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펜도구하고 사각형 도구는 어떤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도로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도로가 어떤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사각형 도구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마스크가 됩니다. 마스크.
자, 저희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자, 이 레이어 선택하고 옵션에 들어가면 불투명도 아래에 마스크가 있었죠. 근데 얘는 옵션에 마스크가 없고 그냥 사각형 도구 혹은 원형 도구, 자, 도구를 선택해서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그리면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자, 펜 도구도 마찬가지거든요. 펜 도구도 어떤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 도구로 이렇게 딱 찍으면 마스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펜 도구도 그렇고 사각형 도구도 그렇고 아무런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펜 도구로 이렇게 그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마스크가 아니라 모양 레이어로 나와요. 모양이 됩니다. 모양이 들어가는 도구, 그 도형이 돼요. 도형이. 자, 돌리고, 자, 원 도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런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얘는 마스크가 아니라 도형이 돼요. 모양 레이어로 나오죠. 마스크가 아니라 그냥 모양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제 뭐 도형 사각형 도구나 원 도구를 하면 그게 바로 그냥 이제 모양 레이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하려면 캡션 및 그래픽에 들어가서 맨 아래쪽에 있는 뭐 모양 마스크 혹은 타이포 문자 마스크, 뭐 이렇게 마스크 형태를 눌러줘야 걔가 이제 마스크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자, 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도형을 그리냐 아니면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도형을 그리냐에 따라서, 자, 마스크가 되기도 하고 모양 레이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마스크로 그릴 거예요. 마스크 형태로 경로를 그릴 겁니다. 근데 이 마스크 형태로 그린 경로를 그대로 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 키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요 빨간 이 분홍색 차를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 이 도로 끝에서부터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시려면 일단 도로 밖에서부터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고 키프레임을 찍는, 자, 키프레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직선 형태니까 얘는 그냥 도로 끝까지 이동하고 여기에서, 자, 모양을 아예 잡아서 키프레임을 찍을 수 그 경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쭉쭉쭉 경로를 내가 그리는 거예요. 자, 펜도구 여기는 이제 그리는 거니까 똑같아요. 일러스트나 포토샵하고 똑같이, 자, 그냥 클릭하면 직선 형태로 되고, 자, 누른 상태로 당기시면 곡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곡선 형태를 그리시면 돼요. 자, 만약에 찍다가 다른 곳을 찍었다 그러면 컨트롤 Z로 돌린 다음에 끝부분 다시 연결시켜서 다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찍다가 다른 곳을 클릭해 버렸어요. 그러면 분홍색 차 안으로 들어가시면 옵션을 열어보시면 마스크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마스크를 클릭하시고 다시 끝에 찍었던 점을 클릭하시고, 자, 끝에 찍었던 점을 클릭하시고 다시 연결해서 찍으시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경로를 다 그렸어요. 그러면 선택 도구로 바꾸시면 경로가 다 설정이 됐고요. 자, 마스크를 그린 다음에 이 분홍색 차 누르시고 UU 한번 눌러주시면, UU를 빠르게 2번 누르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는 것처럼 UU 이렇게 2번 빠르게 누르시면, 자, 내가 마스크를 그렸으면 마스크 패스까지 옵션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변형해서 위치까지 옵션이 한 번에 열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한 레이어는 UU 아무리 눌러봐야 위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빠르게 누르면 위치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눌러도 아예 옵션이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UU 눌러도 옵션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도로 같은 경우는 아무리 UU 눌러봐도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마스크가 방금 그려진 레이어는 UU 누르시면, 빠르게 누르시면 이렇게 마스크 패스와 위치 옵션이 동시에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UU 두 번 빠르게 누른 겁니다. UU. 자, 그러면 이 마스크를 어떻게, 이 마스크 그린 경로를 어떻게 위치로 바꾸냐? 그거는, 자, 여기 UU 눌렀더니 마스크 패스가 나왔죠. 이 패스라고 하는 게 이 마스크에 찍은 점, 이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패스가 이 점들을 패스라고 하는데, 이 패스 값을 그대로, 얘도 이제 어느 이 화면에서 보면 위치잖아요. 위치. 이 점의 위치, 이 점의 위치, 이 점의 위치, 이 점의 위치, 이 화면상에서 이 점이 어디에 위치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패스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복사. 자, 이 패스의 위치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에 위치가 열려 있을 텐데 위치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키프레임들이 뭐냐면, 내가 아까 여기에서 찍었던 점들을 다 뭘로 바꾼 거다? 키프레임으로 변환시킨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린 경로를 그대로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동차를 보면, 자, 이게 지금 재생헤드를 이렇게 이동시키지 마시고, 자, 0초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 키프레임도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차량이 지금 여기 있어요. 제가 이거 경로를 찍을 때 화면 밖에서부터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밖으로 나가 있는 건데, 얘를, 이 자동차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얘를 잡고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자, 회색으로 점점점점 돼 있는 게 경로거든요. 이 경로를 도로하고 딱 맞춰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마스크로 찍을 때는 이렇게 위치가, 처음 위치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이 회색, 이 분홍색 차가 여기 있죠? 자, 경로를, 이 회색 점으로 된 요 경로를 보시고 도로하고 딱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서 도로하고 일치되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 자, 자동차가 이 경로를 따라서, 내가 아까 그린 경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요거 잘 보시면, 근데 자, 회색으로 된 점점점 찍힌 경로가 있고요. 하나는 뭔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뭔가 선이 있어요. 얘는 아까 내가 찍은 마스크고요. 마스크고, 이 마스크를 복사해서 경로로 옮긴 게 얘가 이제 위치 경로가 되겠습니다. 위치 키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점점 회색으로 찍힌 요 경로를 도로에 딱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근데 차를 이렇게 중간에 놓고 하시면, 차를 이렇게 중간에 놓고 하시면 이 경로만 이렇게 틀어져요. 얘 위치만 달라지죠. 전체 경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 위치만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 0초에다가 두시고 차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경로 전체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니면 이제 경로의 한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기는 해요. 자, 이렇게 쭉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모션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로 맨 마지막 키프레임을 잡고 쭉 늘려주시면 일정한 비율로 얘가 속도가
속도가 느려집니다. 키프레임 간격이 일정한 비율로 배치가 되면서 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졌죠, 아까보다. 자, 이렇게 경로를 그려서 움직이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얘는. 자, 이렇게 한 8초 정도 전후로 맞춰주시면 차량이 일정한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직 잘 안 되신 이렇게 막 찍으시면 키프레임 막 전부 막 줄어가지고 그냥 직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찍으시면 되고 곡선 부분에서만 중간에 한 번 더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과감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네, 찍고 직선 부분은 처음하고 끝만 찍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중간에 이렇게 한번 당기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서 동그랗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한번 동그랗게 만들고 여기서 그냥 한번 콕 찔러주면 어차피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면 간 방향이 그리고 끝까지 찍고 그리고 여기서 선택도를 일단 바꾸시고요. 이 차를 유유 누르시면 마스크 패스까지 뜨죠. 아니면 이 속성은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옵션들도 다 열고 그러니까 그냥 유유 누르시면 마스크 패스하고 위치만 딱 열립니다. 이거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마스크 패스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위치 찍고 컨트롤 V 하시면 근데 이제 얘가 처음 위치 내가 찍은 위치하고 달라져 있거든요. 차이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잡고 이 회색 점선을 이 경로 우리가 찍은 경로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누르고 쭉 당기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속도가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아까 저희가 마스크 찍은 거 있잖아요. 마스크 찍은 거 색깔 있는 실선 얘는 더 이상 이제 경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나면 얘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 제목 부분 클릭하고 델리트로 마스크를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걔는 없어져요. 걔는 이제 경로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자기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위치만 이렇게 딱 남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경로를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차량이 회전을 안 해요. 이렇게 곡선에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핸들을 틀어서 회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을 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안 하고 아까 그 종이 비행기 해서 회전시키는 거 해봤으니까, 자, 얘를 내가 회전을 주지 않고도
이 패스 가는 거에 맞춰서 알아서 방향을 바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레이어 위에 레이어 옵션에 변형, 그 다음에 방향 자동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레이어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옵션에 변형, 그 다음에 방향 자동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방향 자동 설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 보시고, 자, 클릭하고 나면 뭐가 또 뜨죠. 자, 방향 자동 설정에서 해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패스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패스 방향으로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자동차가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자동으로 패스 방향에 맞춰서 회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그리고 나서 얘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회전하는 거를 내가 키프레임으로 회전 옵션으로 다 찍을 필요가 없이 경로에 맞춰서 회전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레이어 변형에 방향 자동 설정을 해주시면, 패스 방향으로 해주시면 그 가는 방향에 맞춰서 얘가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방향 자동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자,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방향에 맞는데요. 자, 방향 자동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보단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애초에 맨 처음에 방향 자동 설정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 거의 직선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혹은 방향을 알기 쉬운 부분으로 일단 차를 멈춰 놓고 회전 옵션을 추가를 해주세요. 회전 옵션 Shift R 누르시면 회전 옵션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회전을 아예 키프레임 찍지 말고 회전을 아예 이렇게 가는 방향에 맞춰서 돌려주시면 모든 방향이 다 맞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이 차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방향 자동 설정을 했더니 얘가 90도 이렇게 돌아가 있다, 애초에 가는 방향에 맞춰서 90도만큼 돌아가 있다, 그러면 회전을 그 가는 방향으로 맞춰서 돌려주시면 나머지들도 다 경로에 따라서 맞게 흘러갈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거를 지금 빨간색 차 하나를 이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자동차, 또 다른 핑크색 차도 똑같이 도로를 빠져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요 핑크색 차에 이미 도로를 빠져나가게끔 키프레임을 찍어 놨잖아요. 자, 이 키프레임을 다 복사해서 다음 차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분홍색, 자, 요 키프레임, 자, 내가 찍은 키프레임 다 선택해서, 자, 드래그 하시거나 혹은 위치 한번 클릭하시면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컨트롤 C 복사하시고 분홍색 차에 P 위치 옵션을 여셔서, 자, 재생헤드는 0초에다 두시고, 자, 위치 선택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복사가 돼요. 똑같이. 자, 그럼 빨간색 차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보일 겁니다. 하나는 방향 자동 설정이 돼 있고 하나는 방향 자동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두 개가 텀을 좀 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분홍색 차, 두 번째 분홍색 차를 아예 중간 부분을 잡고 뒤로 이렇게 미시면 돼요. 레이어 자체를. 그러면 시간 텀을 두고 두 차가 나란히 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차는 지금 방향 자동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얘도 레이어, 변형, 방향 자동 설정, 패스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얘도 알아서 방향을 패스 방향에 맞춰서 회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내일도 이제 할 건데, 내일도 이렇게 경로 그려서 저희가 패스로 경로 그려서 그거를 자, 위치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위치 적용한 거를 방향 맞게 회전하는 것까지 적용하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조금 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